어떤 밸류체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은 한 가지죠. 태양광 풍력은 두 개 다 이제 유럽과 미국이 주력 시장이고.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오늘 더보자 얼라이브 코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전 유진투자증권 한병화라고 하고요. 그린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린 인더스트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셔서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일부 이렇게 담당하시는 연구원님이시고 워낙 업계에서 유명하신 연구원님인데 참 어렵게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리포트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내용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어떤 지금 눌려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투자 기회가 된다 이런 취지로 적으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작년 연말쯤부터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물론 뭐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좀 빠졌습니다. 뭐 최근 1개월만 보면 뭐 대표주들이 다 한 10에서 20% 정도 빠졌고 뭐 그전 한 10월 정도 고점까지 따지면은 뭐 한 30% 가까이 그 정도 빠졌었죠. 빠졌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어떤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뭐 미래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또는 뭐 업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면 사실 뭐 제가 굳이 뭐 따로 이렇게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해외에 있는 풍력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뭐 거의 비슷한 수준. 1개월로 보면 오히려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지난 10월 이후 고점하고도 큰 차이가 없는 해외 풍력 태양광 대표주들은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다 빠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오를 때 어떤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모두 한 번쯤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사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사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야 하는지 또 왜 사야 하는지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들을 오늘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신재생 에너지 하면 좀 테마주 취급을 받았어요. 특히 뭐 수소나 이쪽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주가 흐름도 약간 테마주 흐름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상으로 지금 보면은 연말에 좀 낙폭과대한 기업들이 수급이 좀 전환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좀 수급상 불리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장이 좋아지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혹은 이제 낙폭과대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오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이 계속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항상 연말 연초에는 작년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조금 오르는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있고 또 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다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반등하는 요인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좀 싸졌으니까 주가들이 이제 그런 수급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워낙 좋지 않은 체력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쪽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팔아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주 타겟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좀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좋았거든요, 상대적으로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팔고 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근데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성장이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소외가 될 것이냐 하면 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만 딱 따로 떼놓고 보면 사실은 금리 인상의 여파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실적이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오르고 있는 뭐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후년에 뭐 회복이 된다 이런 개념 때문에 오르는 거고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들은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들 때문에 다른 섹터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적이 감소하고 업황이 안 좋아지는 이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정책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정책이 안 도와주는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금리 인상되는 여파는 같이 안 좋아지겠지만 역외로 번외로 금리 인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수요를 정부들이 확정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IRA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리파워 EU 요 두 가지 정책이 이제 작년에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은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여파를 걱정할 게 없는 섹터다. 네. 그런 점이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발 리파워, 그러니까 각국이 에너지를 좀 독립하려는 문제, 또 유럽의 에너지 문제 등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더 각광을 받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정책들이 나온 것이랑 실제 올해 시행되는 것이랑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 자체가 호재인가요? IRA는 작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올해부터인 거죠. 네, 올해부터이기 3월부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리파워 EU도 사실은 작년에 확정이 됐지만 그것과 관련된 리파워 EU는 직접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승인 절차를 간편화한다든지 네. 또는 무조건적인 이만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는 사실 정책 효과는 유럽도 올해부터 나옵니다. 풍력 태양광 확대가. 사실 우리가 주가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정책이 나와서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확정이 작년에 되면 주가가 한번 미리 평가를 오르죠. 받죠. 미리 오르죠. 미리 오르죠. 그리고 실제로 시행이 되면 우리가 호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혹은 실적 상향 어떤 수준이 우리 기대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재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안은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이게 다 10년짜리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시작.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기존의 풍력 태양광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연간 시장보다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2030년까지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IRA 법안의 힘도 있지만 미국 내 배터리 밸류 체인을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반영됐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경쟁 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베리타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 세계의 경쟁 밸류 체인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런 수혜를 확실히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IRA는 중국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풍력, 태양광, 배터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포함되는 거라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업체들이 제일 잘하죠.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 내 내부 업체들보다도 한국이 태양광으로 더... 보면 네. 태양광 상위 업체들은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네. 근데 그 업체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빼면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미국의 퍼스트솔라 요 두 개 회사가 가장 큰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퍼스트 솔라 대비 지금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고 또 다른 곳들도 뭐 베스타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의 경쟁사 피어 대비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평가받고 있죠. 단순히 수급상 이유일까요? 아니면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 수급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해도가 매우 낮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들도 많고 왜곡된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왜곡된 뉴스. 왜곡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이런 거죠. 뭐 유럽에, 풍력 네. 주식들이 안 좋으면은 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그렇죠. 주식들이 발전량이 떨어져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게 재작년에 얘기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다 역사적인 풍력 발전량의 고점이 나왔어요. 그럼 왜 아무 얘기가 없죠?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주가 하락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보고서에서 적었던 것처럼 주가가 이제 두 개 거꾸로 움직인단 말이죠. 베스타스하고 CS 윈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페어예요. 네. 베스타스가 터빈을 만들고 CS 윈드가 거기에 납품하는 타워를 공급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워 공장인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을 CS윈드가 작년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뭐 거의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실은 움직임인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제조업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에 여러분들 그 풍력 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조물을 우리나라 CS윈드가 세계 1등이죠. 구조물이 아니고 타워 자체를 타워 자체를. CS윈드가 하는 거고 네. 그 타워 위에 올라가는 이제 터빈이 터빈 돌아가는 베스타스가 터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근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마주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 정보이죠. 천연가스 가격이나 유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재생에너지의 설치량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네. 아주 죄송하게도 그걸 외국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있잖아요. 네. 작년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폭등을 했죠, 그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대표 가격 그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헨리허브 가격인데 헨리허브 가격이 원래 안 좋을 때는 1불, 2불 뭐 이렇게 하다가 MMBTU당 네. 작년에 뭐 8불, 9불 막 이렇게 폭등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많이 급증했어야 되겠죠. 아니요, 하락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IRA가 작년 거의 하반기에 세팅이 돼서 정책적인 효과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오히려 그 전년도에 좋아서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떨어졌단 네. 말이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는데,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격 단가가 낮은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많이 증가했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가 맞으려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주식은 자꾸 선행해서 뭔가를 반영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풍력 태양광의 연간 수요는 정책 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꾸 볼 지표가 없기 때문에 혹은 지표를 정확하게 못 찾기 때문에 자꾸 테마주처럼 이렇게 이상한 뉴스에 휘둘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봐야 됩니까? 정책을 보셔야 정책을 되는 봐야 거죠. 된다. 그래서 이쪽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근데 그 이제 봐야 될 정책이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보조금이에요. 네. 풍력은 이제 PTC라는 생산세액 공제, 태양광은 이제 투자세액 공제, ITC 이렇게 되는데, 네. 요게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 네. 대통령들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좀 단연간 연장이 돼요. 그런 이제 정책 효과에 따라서 시장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에다 메시지 주는군요. 주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개 설치량이 좋았던 것은 예전에 오바마 때 만들어 놓은 5년간의 세액 공제가 만기되는 해였기 때문에 네. 대개 설치량이 좋으면서 주가도 좋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원래는 IRA가 더 미리 될 거라고 봤었잖아요. 바이든 네. 당선되면서 바로 이제 추진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 맨친이 반대하면서 늦어졌죠. 그래서 작년에 설치량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제 IRA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서히 증가하고 올 하반기부터 해서 급격하게 좋아지는데, 이 좋아지는 게 과거에는 이제 최장 많이 했던 게 오바마 때 5년간 연장안이었는데, 이번 바이든의 IRA는 10년이잖아요. 2032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지겠어요. 10년의 고성장 사이클이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다. 이런 그래서 생각을- 작년에 퍼스트 솔라라는 퍼스트 솔라는 미국이 대부분의 시장이기 때문에 IRA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 종목이 작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최근 한 6개월 동안 주가 상승이 아주 급등했었죠, 주가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솔루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퍼스트 솔라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도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이게 사실 중장기 투자로서 매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주가를 어느 정도 좀 올랐으면 하는 또 서운함, 또 뭐 기대감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좀 정책적 모멘텀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할 만할까요? 이미 IRA가 나와버렸으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IRA가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 IRA 이제 가이드라인이 한 3월 말 정도에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3월 말에 나오는 IRA 세부 세부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 나오게 네. 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각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계획들을 네. 발표하게 되고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개발 업체들이 네. 이제 그 IRA를 이용을 해서 수익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주를 쭉 내겠죠. 그러면 이제 예, 말씀 죄송합니다. 터빈 메이커들 또는 풍력 태양광의 그 뭐 포스트와 같은 이런 제조업체들한테 당연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성장성뿐만 아니라 단기 모멘텀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군요. 그럼요. 네. 그 이제 밸류체인 쪽에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좋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것 투자자들 많이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직접 주식을 살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풍력도 뭐 해상 풍력, 육상 풍력 또 그 풍력 안에서도 뭐 구조물이 있고 또 우리 삼강 M&T처럼 또 뭐 만드는 또 하부 구조물 같은데 만드는 곳들이 있고 밸류체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태양광도 우리 뭐 웨이퍼 라인 있고 그 전 단계인 폴리실리콘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쪽이 과대 낙폭이라고 봐야 되는지 또 어떤 밸류체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어떤 밸류체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 기울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은 한 가지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책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성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회사 이게 이제 가장 그 성장이 좋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된 거예요.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풍력은 CS 윈드죠. 두 개 다 이제 유럽과 미국이 주력 시장이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중국을 배제하면서 네. 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 그동안 밀려서 이제 세컨티어급 이런 이제 취급을 받았던 회사들,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풍력도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리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좀 작은데 네. 앞으로 지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아예 차단해 버린 것이고. 네. 유럽도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럼 ETF처럼 이렇게 묶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솔루션, CS 윈드 이런 식의 개별 ETF에도 보통 대표주들이 다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뭘로 투자하든 상관없다. 예. 그러면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 폴리실리콘 업체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OCI라든지. 제가 OCI를 정식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폴리실리콘 참 업황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좀 그렇고요. 자, 이거 편집할게요. 폴리실리콘 아니요 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네. 앞으로도 폴리실리콘 가격은 약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요? 중국이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거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작년, 재작년 대규모 증설을 했어요. 그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폴리실리콘과 연관된 폴리실리콘 웨이퍼, 물론 단가들이 다 낮아질 거예요.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밸류체인 전체들의 단가가 작년도에는 올랐는데 올해는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는데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하고 웨이퍼가 가격 하락의 주범이기 때문에 공급 네. 과잉으로 인해서 과잉이라기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많아져서 이제 작년도에 우리 이제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모듈 업체들이 힘들었던 게 원재료 가격의 상승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안정이 되면서 모듈 단가의 하락이 폴리실리콘 단가의 하락보다는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좋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스프레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폴리실리콘보다는 당연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모듈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원재료인데 여러분 뭐 배터리도 뭐 전구체 갖다가 양극재 만들고 이런 것처럼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웨이퍼 이제 모듈을 만들죠. 이제 태양광 이제 판 아니겠습니까? 이 판 만드는 건데 그 판 만드는 회사들이 원재료 값이 싸지니까 좀 더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물론 이제 모듈 값도 연동돼서 좀 떨어지겠지만 수요가 올해는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저기 구조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조업 밸류에이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풍력이 좋다 한들 결국에는 구조물을 만드는 거면 우리가 제조업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지금 뭐 CS 윈드의 뭐 20, 30배 되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제조업 치고 이렇게 좀 보시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린 산업은 최종 단은 다 제조업이에요. 결국 제조업이다. 풍력도 그렇고 네. 태양광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배터리는 제조 아닙니까? 다 제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전방 산업, 그러니까 풍력 설치량이 시장이 어떠냐. 근데 이제 풍력 설치량의 연간 성장 전망은 한 10% 남짓인데 네. 앞으로는 이제 해상 풍력이 이 본격화 되는 거죠. 육상보다는 해상 풍력 육상은 중심으로. 이제 많이 설치가 됐고 이제 해상 풍력은 연간 설치량이 연평균 한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봐요. 2030년 정도까지. 30년까지. 네. 이거는 뭐 배터리 정도의 성장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라는 회사들은 고성장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조업이라고 할지라도 연평균 뭐 20, 30%씩 오르는 고성장일 경우에는 배터리가 그랬던 것처럼 좀 높은 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배터리랑 뭐 얘기 나왔으니까 좀 비교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배터리는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켰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 공급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야 됩니까?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업체들은 장기 공급 계약을 하죠. 프로솔라도 장기 공급 계약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도 뭐 사실은 장기 공급 계약이 꽤 있고요. 뭐 CS 윈드도 얼마 전에 주멘스하고 4조 원의 해상 풍력 타워 장기 공급 계약을 했잖아요. 네. 2030년까지. 네. 그래서 그 케이스마다 케이스별로 다 다르고 두 개가 그냥 뭐 배터리만 뭐 이렇게 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이유, 뭐 재생에너지는 프리미엄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런 이유는 없고요. 다 업체들마다 다 다르죠. 특징이 있고 경쟁력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요. 네. 자, 풍력이랑 태양광은 그래도 좀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죠. 뭐 수익의 폭은 조금 뭐 올해 작년에 좀 서운했지만, 근데 이제 수소 우리 연구님께서 또 커버해 주시는 수소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돈 버는 회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장 돈 버는 풍력 태양광이랑 좀 달리 수소는 돈 못 벌면 지금은 아직까지 테마주 영역 아닙니까? 테마주라는 것을 이제 돈을 벌고 못 벌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주가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이제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분류하는 테마주라는 것은 어떤 그 중장기적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의 탐욕에 따라서 네. 어떤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뭔가를 네.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테마주죠. 네네. 근데 이제 수소는 이제 그런 영역은 벗어났어요. 벗어났다.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뭐 해외에서도 움직였지만 움직일 네. 때는 특히 이제 국내의 어떤 정책에만 의존을 했거든요. 국내 수소 정책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과거 정부의 수소에 대한 육성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국내에 이제 많은 판을 깔아놨죠. 뭐 수소차도 그렇고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업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나오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쫙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쫙 올랐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그래서 주가 쫙 다 빠진 거잖아요. 예. 해외의 수소 관련주들이 빠진 거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산업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밸류에이션까지 높으니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그 여파도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무서웠던 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나라 시장에만 의존하니까 글로벌 수소 시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게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글로벌 수소 시장의 문이 이제 열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글로벌 시장에 올해 수소 시장에 원년이다. 이제 문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도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한 미국의 IRA, 그다음에 유럽의 리파워 EU,
플랜. 요 두 가지에 다 수소와 관련된 성장이 시작되는 정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3월 말에 공개될 가이드라인의 수소 관련 내용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대충 다 나와 있어요. 수소는 미국 IRA는 킬로그램당 최대 수소 생산하는데 킬로그램당 3달러를 생산 보조금을 줍니다. 네. PTC 형태로. 그리고 수소 허브를 올해부터 이제 그 건설하는 것이 확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 수소 같은 경우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이제 인프라를 깔면 가능하면 자기네 기업 먼저 챙기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한테 그걸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기업 우선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잘하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수소 어쩔 수 연료전지 없이 한국 안에서 기업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럼요. 이게 완전히 시장 성장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리도 업체들이 빠네요. 몇 개,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몇 개 회사가 있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회사들이 있는 상태고 시장이 초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누가 헤게모니를 가져가서 글로벌 탑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업체들 안에서도 그런 지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어떤 기업들이 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두산 퓨얼셀. 업체들은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탑 수준이에요. 네. 두산 퓨어셀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로 보면 그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그다음에 소재. 그 PM 연료 전지의 분리막과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설비의 핵심 소재도 멤브레인이에요. 네. 이 멤브레인을 만드는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잖아요. 튜브 트레일러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또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어쨌든 세계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은 그 국내 트랙 레코드가 있어요. 정부가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앞서 있죠. 앞서 있는 상태에서 유럽 시장도 열리고 미국 시장도 열리고 중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그 해외 진출도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국 시장에서는 IRA 법안 덕분에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 대비 좀 경쟁력을 더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건 아닌가? 중국의 물량 공세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중국은 수소 관련된 기술력 수준은 아직 낮습니다. 우리보다도 낮고 뭐 당연히 유럽보다도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중국 업체들을 그렇게 우리가 견제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건 아닌데요. 유럽 업체들은 우리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진출해서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유럽이 수소 시장이 형성이 되고 미국이 형성이 되고 중국이 형성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시장이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시장을 2050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데도 연간 시장이 2조 달러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추정하는 데는 5조 달러 이상이거든요. 네. 2조 달러면 현재 글로벌 전체 자동차 시장 정도의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리 기술력으로는 탑 기업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해외 쪽에서 어떤 시장이고 간에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죠. 참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또 기술력과 또 여러 가지 영업 능력도 중요할 테고 바탕으로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2025년 말 정도까지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풍력, 태양광 그리고 이제 수소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셋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제일 낫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투자들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투자 성향의 문제가 있군요. 네. 당장 눈앞에 이익도 나고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익이 나고 눈앞에 이제 이런
CS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시장 성장 초기에 사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가서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분들. 네.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낮은 네.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 네. 나는 대박을 한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소가 맞죠. 그래서- 수소는 이제 시장이 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 초기. 예. 뭐 재생에너지 20년 전, 그러니까 그 전기차 10년 전 이런 모습이 수소니까 네.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확실하게 차별적인 기술력이 가진 회사를 딱 꼽아가지고 한 3, 4년 기다리는 네, 뭐 그런 전략이 맞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사실 좋아하시는 분. 전기차는 이제 주변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걸 느끼는데 수소는 좀 눈에 좀 안 보이니까 또 참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런 그러니까 차원이니까. 뭐 항상 네. 그 자본시장은 냉정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리스크와 수익은 항상 반비례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전기차를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기차는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성과가 나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업종에 투자할지는 사실은 그 업종의 성장성이나 그 업종 주가의 어떤 예상되는 변동성,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가도 그 업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